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3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한 주 장이 또 마무리됐습니다. 풍요롭게 주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또 전략 단단하게 세우시면서 금요일 저녁 마무리해 보시죠. 화면 통해서 오늘 시장의 위치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 받쳐주긴 했는데요. 그래도 좀 아쉽게는 마무리됐습니다. 2667선 탄력 확인이 됐고요. 오전 오후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그 부분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오전 대비 더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도 868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시장의 시선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인데요. 일단 반도체주 중에서는 유니캐스트 그리고 에이징랜드, YC캠까지 물론 좀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 안에서 확인이 되고는 있지만 장 말미로 갈수록 탄력이 좀 저하됐기 때문에 오늘 장 말미에서 반도체주에 관한 전략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이런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 생방송 중에 반도체 관련한 전략 말씀해 드릴 거니까 잠시 후에 계속해서 좀 방송 챙겨가시면서 전략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매기가 또 그렇다면 바이오 쪽으로 쏠린 걸까? 또 상위 종목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 25% 가까운 수익 챙겨갔고요. 펩트론까지 18% 가까운 수익 이렇게 마감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PBR 관련주들, 이들 안에서는 좀 각계 전투를 보여주긴 했는데 시장 큰 틀에서 본다면 안정적인 흐름이었거든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빅 이벤트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이들 종목들 상위 종목 안에서도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저 PBR에 관련한 시선을 가져가야 될지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고 작은 시장 요인들 저희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는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까지 상세한 가격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 계속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투자 판단에 관한 도움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영어로 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탁에서는 언제든지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지금 바로 해주시고 계속해서 관심과 또 사랑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다음 장 시원하게 간파할 수 있는 강펀치 키워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어떤 시장에서든 이길 수 있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마이더스의 손, 삼성전자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했는데 하루 만에 불어난 총 액수가 이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국내 반도체 톱에 희비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HBM에서 뒤처졌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행보 같은 경우에는 바로 AGI가 있었습니다. 현재 AI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설정해준 것에 한해서만 행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AGI가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인간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꿈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삼성이 이 구매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 상승 달력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저커버그의 방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도 정말 빛났습니다. 특히 NCN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22% 급등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에이징랜드 역시도 20%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란테크놀로지 역시도 7%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삼성의 행보로 인해서 급등세를 보였던 게 최근에는 6G 그리고 CXL 이쪽을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상당히 길고 오래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타자는 바로 AGI가 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멘토님 통해서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 바닥 찍고 반등 하나입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또 하락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LFP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나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와 손잡고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이슈를 밝힌 바가 있었고요. 탑 머티리얼 역시도 국내 최초로 LFP 양극재 개발 완료 성공했고요. 그리고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내놓은 바가 있었죠. 그렇다면 왜 그동안 굉장히 등한시되고 있었던 이 LFP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이 가격 인하 그리고 가격 경쟁이 붙으면서 당연히 값비싼 하이니켈 배터리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이 LFP 배터리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유럽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늘리는 것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밝혀지면서 우리나라 낙수효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또 다시 새롭게 주도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멘토님 통해서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치열한 수익 플레이,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이조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또 투자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 주에 정말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주들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간 게 아니라 좀 특수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왔고요. 특정 섹터와 테마 장세의 어떤 그런 것들은 계속됐는데 종목 소외감이 계속적으로 느껴졌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음 주에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지 이런 좋은 정보들을 얻어 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섹터 중에서도 그 안에서 소외받은 종목들도 발굴 잘 해주시는 우리 이조 멘토님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 고민이 되신다면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고민도 안고 계신다면 저희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도 덜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중에 투자 판단에 관한 도움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시장을 향해서 기대감을 안고 또 강펀치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키워드가 저희 마이더스 손 삼성전자로 준비가 되어 있죠. 화면에는 잘못 나와 있는데 자, 마이더스의 손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로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엔비디아 관련해서 또 실적이 나왔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시장은 또 엔비디아 실적에 반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진 또 않았거든요. 네. 일단은 배경적인 부분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엔비디아가 뭐 많은 잡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실적이 기대만치는 안 좋지 않겠냐,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가이던스가 너무 좋게 나왔고 실적도 너무 좋게 나와서 이게 엔비디아가 거의 뭐 지금 10 몇 프로? 어제도 거의 15% 이상 급등했거든요. 네. 지금도 프리장에서 $800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가는 종목들 몇 개의 섹터들만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온칩스라던가 NCN이라던가 이러한 종목들, 특수 종목들만 가다 보니까 이게 갈피를 못 잡겠네? 약간 이 생각. 다 같이 네. 사이좋게 다 갈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저희 자막으로도 나와 있지만 네. 삼성전자는 제자리 걸음, 네. 또 HBM 키워드를 안고 정말 SK하이닉스만 잘 가거든요. 이런 흐름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럼 투자 키워드는 진짜 HBM만 안고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되게 궁금해요. 일단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AGI라던가 이런 또 앞으로 CXL이라던가 이런 것들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산이랑 이런 게 아니라 이제 CXL 같은 경우도 준비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GDDR7도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GDDR은 GPU용 디램이에요. 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요, 네. HBM에 대해서 뭘 하겠다 이거보다는 지금 다른 것들을 자꾸 얘기가 오.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인즉슨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일단 SK 하이닉스가 3월에 양산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요, 납품하기로.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보다 조금 뒤쳐져서 HBM이 늦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먼저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HBM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가 더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실적 향상이라던가 HBM과 관련된 어떤 모멘텀은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하이닉스가 더 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도 경신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 모멘텀 자체가 부족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앞으로 AI와 관련된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지체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키워드들, 그런 모멘텀들을 안고서 반격할 수 있는 기회 곧 올 거라고 보실까요? 네, 삼성전자도 아마 이제 왜냐면 우리나라 그 코스피 시총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럼 결국에는 2,700선 돌파를 하고 뭐 3,000선까지 가려면 삼성전자 살아나야 됩니다. 보면은 코스피 200 차트랑 삼성전자 차트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만큼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크고 거기에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뭐 하이닉스가 먼저 가고 있습니다만 결국엔 삼성전자도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들이 지금 먼저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를 매수해라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는 뭐 지금 언제 사셔도 저는 괜찮은데 이제 우리가 좀 뭐 수익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들 그런 것들을 잘 공략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와 함께 좀 모멘텀을 챙겨갈 수 있는 이슈를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마크 저커버그의 방한 소식 관련해서 또 기대감을 챙겨가 볼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세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메타 대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페이스북 창업자 네. 이분이 이제 이달 말에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도 방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꽤 지금 오래됐죠. 네, 왜 오냐면 이 바로 AGI 관련해서 미팅을 하러 오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만난다고 하십니다.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저커버거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경쟁사예요, 어떻게 보면. 경쟁하고 그쵸. 있는 기업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독점 체제를 뭐 정말 어떻게든 지지하려는 지금 당장은 게임이 안 되긴 해요, 사실. 엔비디아와 게임이 안 되긴 하지만 이 저커버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시장 침투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지금 AGI 이런 관련해가지고 메타 전용 AI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용 회장님과 뭔가 얘기를 하러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유명 인사가 우리나라 방한을 하게 되면 이 관련주들이 살살살 움직입니다. 근데 이미 지금 이번 주에 막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탑승 못하신 분들 오늘 되게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미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미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냐하면 이 이슈가 실제로 이제 작용한 후에는 새로운 뉴스로 발휘될 때가 많잖아요. 보통 이제 뭐 주식 격언에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새로운 또 하나의 테마 형성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AGI 네, 덕분에. 과거에 보시면 HBM에서 온디바이스 AI로 AI. 왔죠. 그때 제주 반도체가 대장주였고 그쵸. CXL 나왔고 CXL 중에 지금 테크윙이 대장주예요. 오. 다 보시면 대장주들 보시면요 조정이 없어요. 오. 주가가 거의 뭐 몇백 프로는 기본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AGI 이것도 새로 생긴 어떻게 보면 테마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필 이 타이밍에 그 마커 주커보고 방한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님과 뭔가 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새로운 테마가 생겼고 또 달리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미 달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못 간 종목들을 챙기거나 아니면은 달리고 있는 종목들에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못 따라가요. 이거는 이제 뭐 거의 넘어섰어요. 그냥 그 영역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안 물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어요. 맞잖아요. 물려 있는 사람이 없는 전 주식. 세계 네. 주식하시는 전 분들 세계 중에서 범위 내에서. 엔비디아 주식 산 사람 중에 지금 물려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가온칩스도 딱 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늘 AD 테크놀로지 다 지금 50 신고가 갔거든요. 근데 이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못 간 종목들도 있고 그럼 여기서 더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잘 공략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다가 AGI 컴퓨팅 랩 신설한 이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신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결국에 저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AI 산업은 이제 개화기고 시작이다. 그러면은 자 개화기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릅니다. 2차 전지가 그랬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2차 전지 주가가 어떻게 올랐는지. 그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150만 원을 찍을 황제주가 때까지 되기까지. 어떻게 갔는지. 그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경험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양극재 시장도 개화기 때 그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AI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판 자체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뭐 양극재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 단계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겠죠. 그럼 그걸 따라서 관련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쫙쫙쫙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망을 굉장히 밝게 봐주고 계신데 오늘장 반도체 흐름을 좀 보자면 오전장 대비 말미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흐름은 반도체주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걸까?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어제랑 오늘 국내 증시의 공통된 사항이 뭐냐면요. 시초에 떴다가 빠져서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갭 상승하니까 팔고 또 갭 상승하니까 팔고 이게 반복이에요. 지금 이틀 동안 똑같은 상황인데 그 중에서 올라간 종목들은 장대양봉 만들면서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있고 윗꼬리 달면서 빠진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꼭대기에서 자꾸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윗꼬리에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하필 그렇게 장대양봉 20% 뜨고 이럴 때 들어가고 윗꼬리에 당하시냐 이거죠. 왜냐면 그렇잖아요. 이거 상한가 갈 것 같으니까 탑승했는데 이 윗꼬리 뭐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미리 오르기 전에 이거를 돌아가는 판세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미리 사면은 그럴 일이 없어요. 올라오면 그때 반 팔고 조금 더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그게 안 돼요. 빠지면은 사람이 심리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노란톡방 오신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급하게 하지 마시라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저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반도체가 갈 섹터라는 건 연말, 연초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섹터라는 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안에서 갈 종목을 잡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조 멘토와 함께 한다면 그런 종목 지금부터도 잡아갈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시장 흐름 계속해서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또 가격 전략, 종목에 관한 상세한 가격 전략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키워드, 강펀치 키워드 잡아봤습니다. 마이더스의 손 삼성전자 이렇게 또 키워드를 두고 잡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잡아볼게요. 자, 이제 2차 전지에 부는 바람이 이제 단순 훈풍일까 아니면 광풍일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위치를 알아봐야 될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사실 흔들리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더 고민되는 위치입니다. 멘토님, 네.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이동이 되는 게 좀 스멀스멀 보이거든요. 네. 이런 흐름부터 좀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주실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 쪽에 수급 맞아요. 많이 갔어요. 그러긴 했어요. 바이오 쪽으로 많이 갔는데 알테오젠이 지금 막 엄청난 상승세가 네. 나오고 있죠. 근데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음.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가는 게 LFP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해액 관련주들 특히나 엔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보면요. 네. 작년에 2차 전지 랠리 때 갔던 게 리튬이랑 양극재밖에 없어요. 네. 하이니켈 양극재 기업들과 리튬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전해액이라던가 뭐 분리막, 동박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못 갔어요. 에코프로가 150만 원 황제주가 될 때 그들은 바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주목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미국 전기차 기업들이 지금 재고로 인해서 가격 인하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 차값을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차 가격을 인하시키면은 재고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그 차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이니켈 배터리를 굳이 써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싸거든요. 하이니켈 배터리가. 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자, 1억짜리 차가 많이 팔리겠어요? 3천만 원짜리 차가 많이 팔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한 쪽에 수요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요. 벤틀리라던가 이런 유명한 자동차 기업들의 판매 대수는 제한적이에요. 근데 현대차에서 팔고 있는 제네시스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팔리겠습니까? 사실 매출만 따지고 보면요. 그 벤틀리라던가 이런 비싼 차종보다 사실 현대 기아차 매출이 더 커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중소형 차량의 매출 자체가 더 크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전기차 만드는 데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중소형 차에 내가 하이니켈 배터리 넣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지금 LFP 배터리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LG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내 셀 3사가 LFP 배터리 사업을 확대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LFP 배터리들이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원래 그 어떻게 보면 리스크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최근 공시들을 보면 중국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할까요? LFP 배터리 관련해서. 사실 지금 LFP 배터리 시장은요. 거의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셀 3사에서도 이거를 이제 경계를 하고 이제 우리가 LFP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앞으로도 전기차 업체들은 이제 차량 가격을 인하를 계속 할 거예요. 뭐 보조금이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하이니켈 배터리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지금 추세가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LNF랑 이런 양극재 기업들 주가가 계속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익성에 대한 부분의 악화. 왜? 하이니켈 배터리를 이제 안 쓰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고 그럼 왜 LFP를 봐야 되냐? 지금 중국에서 LFP 배터리를 거의 주도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유럽이라던가 미국,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사이 안 좋죠. 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유럽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전기차 너무 LFP 배터리 중소형 차들이 많이 팔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는 방안을 유럽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중국 경계를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일본도 지금 사실 반도체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니케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반도체 주들이 한몫을 했어요. 근데 그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사이익을 취한 게 웃으면서 약간 그런 게 일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을 누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한다 그러면 사실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중국 거 쓰느니 우리나라 거 쓰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LFP 배터리 주가를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도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또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미중 갈등에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피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피해를 봤다면 이제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생기겠네요. 왜냐하면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봤는데 이제는 그 걔네들이 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만약에 배터리를 LFP 배터리를 팔 수만 있다면 많이 팔아버린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오. 때문에 지금 주식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주식은 선반영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작용이 되면서 특히 관련주 중에 탑머트리얼이 네. 지금 탑머트리얼. 탑머티리얼 네, 머티리얼. 거의 2배 올랐어요 지금 오. 단기간에. 그러니까 엄청 올랐거든요. 얼마 만에 거의 기간이 두 배가 한 올랐네. 1, 2주 만에 거의 2배가 올랐어요. 4만 5천 원대에서 지금 9만 넘게. 차트를 한번 볼까요? 탑머티리얼. 탑머티리얼 차트 한번 보면요. LFP 관련해서 탑머티리얼이 주가 보시면요. 46,850원 1월 말에서 2월 달에 거의 한 달도 안 됐는데 오늘 고점이 98,6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조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섭게 올라오니까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다가 갑자기 저 위에 가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를 두고 봤을 때는 네. 전반적인 전망을 챙겨간다기보다 LFP라는 이 키워드를 안고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해석을 넓게 일단 볼까요? LFP만 보는 건 아니고 지금 그동안 양극재 주들만 갔잖아요. 작년에. 네. 근데 이제는 못 간 섹터들이 산발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전해액도 그렇고. 소외된 쪽도 네. 지켜볼 필요 있다. 네, 엔캠이 그렇게 갔고 동아기업이 그렇게 갔고 그다음에 물론 첨보는 빠졌지만 네. 그 외에 지금 전해액 관련주들 움직였고 그다음에 분리막이라던가 동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LFP 양극재도 사실 하이니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소외된 쪽에서도 전략을 챙겨볼 필요 있다. 시선을 옮겨서 전략까지 옮겨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좀 유연한 사고를 가져볼 필요 있다는 포인트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강펀치 키워드 2가지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더스에서 온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도 좀 전반적으로 챙겨봤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이야기 전반적으로 챙겨봤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종목 전략을 세세하게 챙겨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오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어떤 분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주호 멘토님 포함해서 더 강해진 라인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더 강해진 룰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2달간의 수익률 대결과 더불어서 멘토별 포트폴리오가 최대 7가지 종목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는 단기 수익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수익까지 모두 다 누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멘토님들께서 정말 자유롭게 실제 본인들의 계좌를 운용하듯이 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저희 수익률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제시하는 거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일 순위 그리고 당일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드릴 테고 최종 순위는 보이시는 것처럼 2달간의 수익률 대결해서 그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제 출연을 해주셨던 진짜 주식팀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멘토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3가지 종목 시초가로 편입해 주신다라고 해주셨는데 모두 다 편입 성공한 모습입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양진혁 멘토님의 최고 효자 종목이자 애착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한올 바이오파마가 오늘 장중에 8%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목표가 달성 성공했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 알테오젠이 머크와의 계약 소식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20%대 강세 보였고 또 모더나 주가 역시도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멘토님이신데요. 이 쇼박스가 지금 현재는 파란불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오늘 장중에만 해도 4%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시간 외에서는 무려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단순히 더해만 봐도 14% 수익률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흐름 그대로 이어받아서 월요일까지도 급등세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이 클래시스 역시도 APR 상장 모멘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빨간불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그리고 2주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최고의 수익률을 남겨주셨는지 탑3
뽑아봤습니다.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역시나 이정호 멘토님이 단 2주 만에 10거래일 만에 21.51% 수익률 안겨다 주셨습니다. Y랩을 정말 편입하자마자 바로 상한가에 보내버리는 엄청난 시세 보여줬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역시도 반가운 급등세를 보여줬죠. 이렇게 두 가지 종목으로 1등 자리 차지하셨고요. 2위에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앞서서 말씀드렸던 효자 종목 한올바이오파마로 이렇게 15%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동훈 멘토님 역시도 이 방산 대장주를 어떻게 알아보셨을까요? 현대로템 빠르게 편입을 해주셔서 급등세 나왔죠. 이에 따라서 역시나 두 자릿수 수익률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5분의 멘토님들 중에서 무려 3분이나 2주 만에 두 자릿수 어마어마한 수익률 안겨졌다는 거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주호 멘토님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주호 멘토님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진짜 잘 다뤄주시잖아요. 반도체 관련주 종목 들고 왔을지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수익률 함께 안겨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는 종목 편입 그리고 전략 변경이 방송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청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놓치실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탁스탁 검색해 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할 수 있게끔 열어드렸습니다. 다시 보기 하시고 혜택 누려가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이주호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신규 편입 종목까지도 또 심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지난주 편입 종목 중에서 리뷰해 볼 종목이 있어요, 멘토님. 네, 쇼박스가 또 시간 외에 상한가를 터치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리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리뷰 안 할 수가 왜냐면 없죠. 네, 다음 주 네. 전략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 목표가 5,000원 말씀드렸는데 목표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거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종가가 3,840원이거든요. 상한가 가면 딱 4,99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 외에 상한가 같죠? 네. 근데 이게 다음 주에 진짜 월요일 날 상한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파묘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리뷰를 저도 안 네. 그래도 오늘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리뷰가 어떤가 네. 많은 분들의 반응을 좀 지켜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영화 자체가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음. 사실 일단 서울의 봄 첫날보다 넘어섰어요, 기록을.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아마 100만이 넘어가고 다음 주 200만 찍으면 아마 월요일 날 이미 반응이 한번 나오고 추가로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단기로 잡아주셨던 종목인데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만약에 전략은 이렇습니다. 가격 전략은 변경이 없고요. 일단 5,000원 터치를 하면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나머지 더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예정이니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차트상으로는 지금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징어 게임 때 2배 올랐었거든요. 오징어 게임 때 2배 오르고 지금 다 내려와서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차트적으로 리뷰할 거는 딱히 없고요.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을 만큼 받았고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가 됐다. 이 타이밍적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도 꼭 가져와 주시길 바랍니다.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은 변동 없다는 부분 또 가져와 주셨으니까 여기 이 부분들 꼭 챙겨와 주시고 이 추후 분할 매도 전략을 또 주셨거든요. 또 어떻게 전략을 더 챙겨갈 수 있을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챙겨주시면서 가격 전략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신규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미 또 강펀치 키워드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안에 또 그 힌트들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키워드별로 종목 2개씩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그럼 4개나 가져오셨나요? 네 종목 가져왔고요. 다음 어. 주에 3일절이라서 제가 아. 네, 방송을 못해서 오늘 미리 다음 주 것까지 그냥 다 가져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노란톡방에서 어떤 분이 종목이 너무 안 움직인다, 답답하다 이런 말 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는 시원하게 시원하게 드립니다. 드릴 테니까 어. 다음 주에 급등도 잡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지금 제가 4종목 가져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에이직랜드라는 종목이고요. 네. 뭐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이 기업 이거 오늘 사실 원래 이제 좀 억울한 게 종목을 준비를 한 게 자꾸 다 급등이 나와가지고 아. 사실 오늘도 이 종목이 원래 미리 저는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20%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가져와야 돼 말아야 돼 했지만 그래도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지만 저는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고 해서 가져왔거든요. 오. 지금 뉴로모픽 기반 원천 기술 정부 과제를 수행했던 이력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뉴로모픽 반도체 모듈 및 칩 개발 성공한 기업인데 이 뉴로모픽이 뭐냐면요. AGI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MPU라고 신경 처리 이게 이제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얘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어쨌든 AGI 범용 인공지능이 되려면 이게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천 기술 관련돼서 정부 과제를 수행한 이력이 있고 근데 오늘 또 하필 뉴스가 모듈 및 칩 개발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TSMC 디자인 솔루션 대공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얘네랑 같은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AI SoC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주 잔고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요. 계속적으로 수주 잔고가 올라가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럼 실적 모멘텀과 사업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편입을 해서 지금 사실 저는 오늘 안 올랐으면 했는데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원래 장 초반에 빠지다가. 근데 또 많은 분이 아마 네. 이게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되게 무서우실 수 있는데 네. 또 멘토님이 함께 가격 전략 세워주셨기 때문에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지 세워주실 거기 때문에 네. 또 무섭지 않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격 뭐 전략 가격 말씀해 전략 주실까요? 말씀을 드리면요. 음. 여기 조금 숫자가 잘못 나왔는데 일단 내일 월요일 날 시초가에 매수할 거고요. 네. 목표가는 9만 원입니다. 9만 목표가 원이고 9만 원. 손절가는 6만 원으로 6만 5천 원 정도로 잡을 예정이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장중에 주가가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가격을 잡기가 좀 애매하긴 했는데 고민을 많이 네, 하셨군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돌파가 나왔거든요. 제가 돌파 매매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전고점 돌파가 나왔고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GI가 새로운 테마로 형성이 됐는데 여기 또 오늘 공교롭게도 뉴스가 칩 개발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물론 차액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래서 하도 안 움직이냐고 해가지고 급등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시원하게 한번 다음 주에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러한 삼성 모멘텀을 듣고 지금 가온칩스부터 시작해서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AGI 테마 안에서 사실 이 테마는 지금 이 반등이 새로운 테마의 탄생 그리고 그 서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삼성향 모멘텀을 안고서 어떻게 또 추가 상승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다음 주 월요일장 시초가로 주셨고요.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6만 5천 원 이렇게 주셨으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편입 종목 말씀해 두 주시죠. 번째 종목은 코아시아입니다. 코아시아. 코아시아. 예, 근데 이 종목도 제가 원래 이게 코아시아가 아니었어요. AD 테크놀로지였어요 원래. 근데 그게 오늘 그게 또 올라가가지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네. 아주 지금 제가 좀 약간 이번 주에 좀 이게 억울한 게 솔직히 이거는 월화수목 동안 종목을 다 두루두루 보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종목을 선정을 해놓거든요. 아니 선정을 다 해놨는데 다 급등 나와가지고 지금 오는 날 잽싸게 바꿨거든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종목을 급하게 바꿨는데 굉장히 종목 보시는데 일가견이 있으신데요. 한 주 동안 지켜보신 종목들 오늘 급등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쌈장 룰이 네. 이게 방송에서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리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막 계속 방송에선 그렇지만 그럼 또 멘토님이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급등 종목들 미리미리 또 알아가셨다는 얘기니까 제가 이 거기에서 좀 종목인데 희열을 느껴볼까요? 많이 얘기했죠. 이거는 어. 정말 많이 얘기한 종목이라서 뭐 좀 아쉬움 남지만 그래도 네. 이미 간 거 쫓아가면은 너무 부담되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제가 하나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아시아인데요.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사고요. 그다음에 ARM 최고 등급 오타가 있는데 공식 파트너 삽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원래 본업이 카메라 모듈이에요. 카메라 모듈 1차 벤더인데 어쨌든 이 기업은 삼성이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MPU 기반의 SoC 개발이라고 했는데 그 AGI 범용인공지능 그 뉴로모픽 반도체가 성립이 되려면요. 요즘에 소라 오픈 AI 나왔던 거 보셨죠? 네, 나왔잖아요. AI로 영상을 그렇게 맛깔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 봤는데 네.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음성, 이미지, 영상 처리 이 MPU와 관련된 기업이고 이제 AGI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MPU가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차트를 보시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조정을 많이 받고 나서 지금 돌파가 한번 나왔거든요. 전고점 돌파가 나왔는데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저는 그래서 전고점 돌파를 했는데도요. 네, 10,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랑 그다음에 가온칩스랑 AD 테크놀로지 다 50일 신고가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아직 못 갔어요. 아직 갈 길이 남았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대장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대장주를 따라가야지 단타로 단기 급등주 가려면 대장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이징랜드 말씀드렸으니까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단기성으로도 상승할 여력이 있지만 지금 추가 거래량 자체가 완전 폭발했기 때문에 지금 차익 매물이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목표가는 일단 10,000원 제시를 해드릴 거고 손절가는 8,400원 해가지고 월요일날 시초가에 이것도 공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AGI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디자인하우스 관련 형제들 이 가온칩스랑 간 종목들 네. 뒤에서 따라갈 후발주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하우스 안에서 후발주자로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을 챙겨주셨습니다. 코아시아가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매수가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고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8,400원 말씀해 주셨어요. 전고점 돌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더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멘트를 주셨거든요. 이 부분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고 가격 전략도 꼭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죠. 세 번째 편입 종목은 뭘까요? 네, 세 번째 편입 종목은 코인테크입니다. 이게 코인테크. 네, 자료가 좀 꼬여서 제가 차트 보면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은 요 코인테크는 뭐냐면 지금 자회사가 탑머티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자회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말씀해 근데 주셨던. 원래 이 종목이 아니었어요. 탑머티리얼이 원래 공략 종목이었는데 이것도 네. 바꾼 거예요. 아. 왜냐하면 탑머티리얼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7월에 45,600원 터치한 이후에 지금 계속 많이 빠졌거든요. 거의 조정이 50% 조정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반등하려고 낌새가 나오고 있고 끼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탑머티리얼이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자회사에 대한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사실 원래 코인테크 본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자동화 솔루션 관련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에이징랜드 수주장고 관련 말씀드렸는데 여기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LFP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2차 전지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그런 상승 모멘텀 자체가 뚜렷하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준비를 했고 사실 거래량 자체는 없어요. 이거는 급등주라기보다는 사실 조금 스윙으로 좀 끌고 갈 만한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다 급등주만 해버리면 손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절하면은 또 이렇게 되니까. 역시 포트폴리오는 네. 또 단기, 중장기 골고루 챙겨갈 수 그렇죠. 있도록 종목을 챙겨주셨네요.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얘도 지금 돌파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원래 저점을 낮추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봤을 때 탑머티리얼이 만약에 다음 주에도 상승 랠리 이어간다고 한다면 코인테크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에 거래량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닌데 지금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저는 유심히 봤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 나오게 되면 폭발하게 되면은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요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급등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LFP 배터리를 또 키워드로 가져가고 있고요. 코인테크가 세 번째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역시나 잡아주셨고,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6,000원입니다. 최근에 또 급등 나왔던 탑머티리얼의 자회사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지켜보실 필요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오늘 또 4개의 종목을 챙겨주셔가지고 네 번째 종목 볼까요? 네, 네 번째 종목은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네. 이거는 정말 급등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며칠 동안 엄청 계속해서 상위 상승했어요. 종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시면요, 제가 LFP를 설명드렸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CNT 도전제냐? 이 CNT 도전제도 탄소나노튜브 도전제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들. 그러니까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 랠리 때 같이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그 양극재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CNT 도전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배터리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첨가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극재 필요한 거죠. 그러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사실 하이니켈 배터리가 출력량이 높고 좀 고속차들을 위한 배터리라면 네. 이 LFP 배터리에다가 이 도전제를 첨가를 해서 그 부족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미 LG화학은 이 도전제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4년도에 이 CNT 도전제 시장이 외형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근에 전액이랑 이 LFP 배터리, 그다음에 여기까지 산발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는 게 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네. 투자자분들이 큰손 분들이 시선을 옮겨가면서. 시선을 옮겨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섹터들이 반등 나올 때 나오는 증상이에요. 섹터별 순환매. 그럼 단순 순환매가 아니라 네. 이유 있는 순환매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게 2차 전지가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약간 느낌. 되게 뭔가 로또 번호 4개 맞은 느낌이에요. 설레는데요? 이게 어제 연준위원이 금리 인하 시점을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오늘 바이오랑 2차 전지 수급이 그동안 많이 눌렸던 부분들이 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로 인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저는 분명히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급등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FP 배터리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도 저는 여기가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가격 전략은 일단 월요일날 시초가에 공략을 하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인데 지금 이건 차트를 좀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좋습니다. 나노신소재 차트 보면은 이때가 작년 7월이거든요. 그 에코프로 형님 황제주 등극을 했을 150만 원 당시. 갔을 때 그때 얘도 갔었어요. 오. 근데 조정을 받았고 지금 거래량 보시면요. 이때 올라갈 때 거래량 이 부분. 네. 그러니까 이때 많은 거래량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지금 거래량 많이 없었어요. 근데 주가 빠진 이후에 거래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래량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제는 누군가 샀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상승 나온 다음에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지키고 있죠. 그럼 여기서 상승 나온 다음에 옆으로 지키다가 돌파 나오면은 저는 강하게 갈 수 있다. 지금 14만 원 구간에서 여기 고점 돌파를 못하고 지금 살짝 밀렸는데 네. 충분히 여기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노신 소재까지 네 번째 종목으로 챙겨주셨는데요. LFP라는 키워드 안에서 CNT 도전제라는 이 교집합을 찾아볼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의미 있는 거래량도 차트 짚어주시면서 또 포인트 잡아주셨거든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매수가 시초가로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 13만 원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들 꼭 4가지 종목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종목 정말 단단하게 챙겨주셨거든요. 이 종목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